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바르셀로나가 발렌시아를 6대 0으로 꺾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선발 명단에 몇 자리에 변화가 있었고요. 또 야말 없이 큰 대승을 거뒀다는 점에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승리가 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레시포드가 선발로 나왔고 이 레시포드의 선발 영향력은 어땠는지,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는 어떤 방식으로 발렌시아를 공략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가 페르민 로페스의 선제골이 터지기 전까지는 발렌시아의 수비 라인을 공략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발렌시아는 5-4-1 형태로 매우 수비적인 그런 스탠스를 가져갔고요. 반면에 바르셀로나는 상대 5백과 포미들 사이에 선수들을 배치하면서 저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주려는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선수가 레시포드, 페란, 페르민 로페스인데요. 저 선수들 뿐만 아니라 바르다지, 또 쿤데도 갑자기 안으로 들어갈 때가 있었고요. 어쨌든 간 저 안으로 최대한 선수를 많이 늘려서 저기서 공을 잡고 돌아설 때 균열을 낼 수 있게 그렇게 구조를 세팅해 놨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발렌시아가 간격을 잘 잡아 놓더라고요. 특히 후방 5백도 중요하긴 한데 그 앞에 저는 포미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저렇게 서 있는다고 해서 카사도나 페드리 같은 선수가 너무 편하게 공을 돌린다면 그것도 좋지는 않기 때문에 포미들이 때에 따라서 앞쪽으로 나와주면서 페드리와 카사도가 공 잡는 걸 한두 번씩 눌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조절이 되게 중요한 게임이었는데 발렌시아가 초반에는 그런 것들을 잘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로 전반이 0대 0으로 종료된다, 막 이렇게 되면은 바르셀로나도 게임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바르셀로나는 다행히 전반전에 골을 만들어냅니다. 이 전반전에 나왔던 득점 장면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고요. 발렌시아 입장에서도 우리는 그래도 할 만큼 한 거 아닌가?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발렌시아가 아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가운데 지역에 블럭을 형성하면서 기본적인 것들은 다 지켰어요. 한 명씩 맨투맨 걸고 앞쪽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카사도나 페드리 이런 선수들이 잡혀있다 보니까 한 번에 앞쪽으로 패스루트가 생깁니다. 여기서 발렌시아 센터백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페란을 따라 나올까? 아니면 기다렸다가 수비할까? 이렇게 머뭇거리는 순간에 쿠바르시가 라인 2개를 뛰어넘는 패스를 하고요. 사실 여기서 먼 거리이기 때문에 패스가 좀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페란이 완전히 적절하게 원터치로 돌려내주고 페르민이 마침 또 그 공간을 잘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페르민이 환상적인 마무리를 성공합니다. 저는 이 3명의 각자 역할, 쿠바르시의 패스, 페란의 돌려주기, 페르민의 마무리, 다 어려운 것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어려운 3개가 맞아떨어져서 아주 좋은 장면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득점의 의미가 꽤 큰데 결국 득점이라는 건 상대를 끌어낼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 거죠.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바르셀로나 원정 와서 무승부만 해도 이득일 텐데 이렇게 실점을 하게 되면 또 마냥 아래 내려앉을 수는 없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전을 진행하게 되고 오른쪽에 있었던 루니 바르다지 대신에 하피냐가 오른쪽으로 투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발렌시아가 라인을 밀고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뒷공간을 잘 노려줬던 게 바로 레시포드인데 레시포드는 확실히 바르셀로나의 다른 선수들보다는 받고 가는 빈도보다는 그냥 직접 공간으로 뛰는 빈도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건 레시포드의 성향이 좀 드러나는 플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본인의 장점인 스피드를 살리기에는 저는 좋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시야가 열린 페드리가 또 레시포드의 움직임을 지원해줬고 레시포드가 그렇게 해서 뒷공간을 공략하는 장면들이 되게 많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시포드 개인적인 컨디션이 오른다고 하면 이런 장면으로 좀 응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강팀과의 게임에서 내지는 상대가 바르셀로나 상대로 올려서 게임을 하려고 할 때 이런 레시포드 같은 선수를 투입하면 나름 또 그런 뒷공간을 잘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시도가 많았다. 이런 것들은 바르셀로나 선수들과는 조금 차별성이 있는 것들이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느꼈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까지 언급드렸던 레시포드가 또 엄청난 어시스트를 하나 했거든요. 사실 지금 상황도 어떻게 보면 되게 일반적인 크로스 상황이었는데요. 레시포드가 저 패스기를 보고 골키퍼와 수비 사이로 낮고 빠른 크로스를 넣어줍니다. 여기서 하피냐와 눈이 맞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하피냐는 또
또 이런 거 되게 잘하잖아요. 가운데 쪽으로 좁혀서 들어오면서 박스 안에서 세컨톱 같은 느낌으로 득점을 하는 걸 되게 잘하기 때문에 이런 레시포드의 패스를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르다지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저는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바르다지에 비해서는 오프 더 볼이 더 좋다고 느꼈고요. 또 하피냐의 골 결정력도 이번 시즌에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바르셀로나도 당연히 잘한 건 맞습니다. 근데 발렌시아의 골키퍼도 조금 아쉽다고는 느꼈어요. 물론 다 득점 확률이 높은 상황이었지만 이런 레시포드의 크로스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더 빨리 나오는 판단을 했다면 뭐 하피냐의 슈팅할 때 각도라도 조금 더 좁게 해놓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페르민 로페스의 첫 골도 물론 페르민이 잘하긴 했지만 또 어느 정도 수비 범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바르셀로나가 그런 골키퍼의 빈틈도 잘 노렸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발렌시아의 골키퍼가 좀 흔들렸던 반면에 바르셀로나의 골키퍼인 조안 가르시아, 이 선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실 조안 가르시아가 세이브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다기보다는 후방에서 이런 식으로 패스로 풀어나가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발렌시아가 스코어가 벌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서 압박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때 아무래도 조안이 이렇게 발밑으로 패스를 전개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공 돌리는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옆으로 패스 같은 거를 잘 전개해 주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조안이 흔들리지 않고 패스를 돌려줬을 때 바르셀로나가 얻어낼 수 있는 이점은 뭐냐? 이렇게 앞쪽으로 발렌시아 선수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기서 바르셀로나가 빠져나간다. 그러면 발렌시아 선수들은 더 먼 거리를 수비 복귀해야 합니다. 지고 있는 팀인데 체력 소모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고요. 일단 골키퍼가 후방에서 빌드업을 안정적으로 도와준다. 이건 어떻게 보면 상대보다는 무조건 숫자적으로 한 명을 이득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왜냐? 상대 골키퍼가 지금 여기 앞까지 와서 압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골키퍼까지 껴서 하면은 바르셀로나는 10대 11의 상황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골키퍼가 제 몫을 해준다는 거는 또 바르셀로나가 후방에서 이득을 보면서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안 가르시아가 세이빙 능력뿐만 아니라 이런 안정적인 전개도 저는 괜찮았다고 느꼈고요. 간단 선수 평가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 페르민 로페스. 이번 경기에서 MOM을 차지하기도 했고 특히 두 번의 득점에서 클래스가 매우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페르민 로페스는 확실히 공격형 미드필더의 특성을 잘 보유하고 있다. 특히나 뭐 첫 터치, 득점력, 슈팅력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올모와는 다른 느낌으로 조금 더 타격에 집중한 유형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 왼발 중거리 슈팅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다음 레시포드입니다. 레시포드가 확실히 이전의 경기보다는 조금씩은 괜찮아진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킥의 감각이라든지 몸의 민첩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더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가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뒷공간 노리는 용도로 잘 써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간단 경기 총평입니다. 일단 왼쪽의 순위표를 보면 레알 마드리드가 4전 전승 승점 12점으로 1위에 올라 있고요. 2위는 바르셀로나 3승 1무의 상태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금 현재 11위에 위치해 있는데 최근에 첫 승을 신고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또 바르셀로나가 한 경기 무승부하면서 좀 흔들릴 수 있었는데 귀중한 대승을 따놨다. 이거는 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야말 없이도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줬던 게 저는 좀 고무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레반도프스키의 클래스는 여전히 살아있다. 저는 이런 것들도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요. 레반도프스키가 만들었던 두 번의 득점 상황에서 뭐 다른 공격수면 또 마무리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레반도프스키는 원래 본인의 클래스대로 잘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반도프스키가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클래스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거 바르셀로나에게는 큰 부분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오프사이드 트랩이라든지 빌드업 같은 측면에서도 바르셀로나가 깔끔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그리고 오늘도 공 소유하는 것들, 패스 주고받는 것들은 여전히 궤도에 올라와 있는 팀이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가비가 부상으로 어느 정도 빠질 것 같은데
그런 부상 공백에 맞춰서 또 베르날이 복귀를 했잖아요. 그 베르날의 복귀가 저는 또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르셀로나도 되게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는데 과연 레알 마드리드를 또 따라잡고 역전을 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